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온불교분들 성리 공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토를 떼게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힌 적 있죠. 이 부분을 보고 제가 같이 좀 공부한 바를 나누고 싶다라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종교 철학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리의 제일 본판은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그 이론상 자리에 대해서 공적영지, 우리가 익히 아는 공적영지라는 우리 참나 주인공 자리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 견성을 할 수 있고 이 성리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비밀이 좀 소상히 밝혀져 있는 또 그 부분이에요. 법어 원리편 2장인데요. 겨우 2장 왔네요. 이제 1장 떼고 2장. 1장에서 2장 오는데 왜 제가 그동안 그렇게 시간을 많이 대종경이나 각종 정전 자료를 가지고 많이 시간을 또 거기서 보냈느냐. 이 2장을 이해하려면 지금 그 정도 기본이 돼 있으셔야 돼요. 정산종사께서 한번 성리 공부를요 더 정밀하게 밝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동서 철학의 제일 깊은 형이상학 원리는 다 아시는 거예요. 조선, 특히 이 맥이 조선 성리학에서 다뤄지는 성리 공부의 핵심하고도 그대로 연결돼요. 제가 이걸 보다가 정상종사께서 성리학을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저는 원래 성리학 전공이거든요. 전공이. 그래서 저기 경상도 저기 면호 선생이나 한주 선생 성리학 내용하고 너무 만나 있어요. 그래서 파봤더니 한주 이진상 선생님의 제자분이신 송준필 선생님의 제자시더라고요. 유학으로는. 이게 다 지금 딱 보면 압니다. 아, 이거는 그냥 나올 얘기가 아닌데, 제가. 저는 한주 이진상 선생님의 다른 제자이신 면우 곽종석 선생 강의를 유튜브에 뭐 몇십 강씩 올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선 성리학하고도 그대로 호환이 되는, 그런데 불교적 또 관점에서 설명이 너무 잘 된.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꽃이자 또 성리학의 꽃과 만나는 이 아주 오묘한 부분입니다. 왜? 원래 진리가 하나니까. 이론상이 하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안배로 꼼수를 부려서는 절대 하나가 못 됩니다.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저도 또 거기 전문가로서 이거 너무 아름답다. 이걸 공유하지 못한다면 이거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찜찜할 것 같아. 그래서 또 이런 또 강의가 마련된 김에 제가 또 원 없이 여한 없이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의 원리는, 이론상의 원리 모르시는 분이 없죠. 이론상의 원리. 그럼 이제 이론이 떠오르셔야죠.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서 가히 이르지 못하고, 말로도 이르지 못하고, 사량이란 건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 생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계교라는 거 계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론상의 원리 계산이 되세요? 이론상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시겠죠, 사실. 중생심으로 보면. 아시는 분들도 중생심의 마음으로 보면 그게 계산이 될까요? 이론상의 원리, 지금 타 종교에서 말하면 하느님 자리인데, 이 하느님 자리가 중생심에서 파악이 되고 형체로 파악이 되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하느님 모를 사람 아무도 없어야죠. 오주 가면 태양을 하느님이라고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느님으로 설명 안 하면 알아먹질 못하니까. 여러 문화권에서 다 태양을 하느님이라고 설명하고 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제시하면서 저 태양 봐라.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을 주시지, 추위에 떨었는데 열기를 주시지. 그게 지혜와 자비다. 빛과 열. 근데 에너지 주시지, 그게 능력이다. 지혜와 자비와 능력. 태양 놓고 설명한 거예요, 예전에 도인들이. 근데 그 본 뜻은 뭐였을까요? 태양도 이론상이지만 진짜 이론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론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태양을 모델로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론상 자리가 말로, 사량으로, 말로도 설명하기 힘들고 생각으로 따져보기도 힘들고 명상, 개념이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설명도 못하겠다는 거다. 그 모습을 묘사할 수가 없다. 형용할 수가 없다. 근데 동그라미로 잘만 설명하네 이럴 수도 있죠. 누군가가 뭐 설명 잘했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원을 그려놓은 거지. 저 원이 또 이런 상이라고 알아도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노자 일장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도가도 비상도라는 유명한 말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그 자리를 도라고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도는 비상도, 진정한 도는 아닙니다 하고 노자 책이 시작이에요. 이에 대해서 노자 일장 못 푼다고 유명한 구절인데요. 아무 내용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원불교 가르침을 누군가가 지금부터 그 자리를 이론상이라고 설명하겠는데 이론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이론상은 진짜 이론상은 아닙니다 하고 시작한다면 와 이게 어려운 말이다. 거기서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꽝이에요. 그냥 이 책은 이렇습니다라는 설명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래도 거칠지만 태양으로 설명했듯이 이론상을 그려놓고 그 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가운데 텅 비어 있죠. 텅 빈 자리입니다. 그런데 둥글게 원만해서 시작도 끝도 없죠. 원에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일까요? 시작도 끝도 없이 둥근데 어디 한 군데 찌그러지지 않았죠. 원만 부족하죠. 원만 부족함이 그럼 또 뭐냐? 지공부사,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정도의 표준입니다. 찌그러지면 악이고 원만하면 선입니다. 원만하게 진리가 천지팔도 자성개정회가 원만합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습니다. 공, 원, 정 다 설명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공, 원만합니다. 원, 그게 정도고 사도가 아닙니다. 이게 정이고 이거 어긋나면 악입니다. 삽니다. 사악할 사자 써서 삽니다. 그러면 원상 하나로 설명이 좋으니까 이론상을 그 자리를 설명하기 제일 좋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데 하지만 저 그림 너머에 있는 저것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그 너머에 있는 그 이론상의 진공체는 말로 사량으로 명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를 체득하시면 거기가 이론상의 진공체다. 공원정으로 하면 공짜리다 이겁니다. 공 안에 이미 또 공원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짜리다. 언어 설명, 언어나 설명 다 명상 다 초월한 그 자리다. 구공이면 구족이라. 여기가 이미 이게 공이라면 제가 천지팔도를 그리는 거는 천지팔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인데 많이 안 다뤄지는 것 같아요. 천지팔도 어기면 천벌받으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모르게 내 마음에서도 보세요. 정성스럽지 않게 하고 남을 편벽되게 사랑하고 무량하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했고 순리자연하지 못했고 사리판단이 광명하지 못했고 생사를 수용하지 못했고 기흉에 처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다면 반드시 하늘이 천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돼 있고 이것만 따르면 내가 천지가처럼 위대해지리라. 내가 천지가 되리라. 그냥 내가 그대로 우주다. 우주랑 나랑 맞먹는다. 이런 경지가 되리라라고 이게 우주의 도덕의 제일 표준이다고 써놓으신 게 천지팔도입니다. 그래서 개정해만 가지고 말씀하시기보다 그 개정해를 쪼개면 나누면 8개가 된다는 것까지 아셔야 원만 구족이라는 걸 더 설명할 수 있잖아요. 진짜 모든 걸 갖추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궤로도 설명해 드렸었고 8궤로도 설명이 됩니다. 천지팔도는 궤로도 설명해 드렸고 이 궤로 설명한다는 건 결국 뭐냐? 음양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쪽 봄, 여름 쪽과 가을, 겨울 쪽이 오행을 또 쪼갠 게 8개이기 때문에 8개라는 건 결국 오행을 품고 있습니다. 태극으로 음양으로만 나누면 태극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봄, 여름 쪽, 가을, 겨울 쪽. 이게 봄이 자라는 에너지랑 여름으로 가을이 겨울로 갈무리 된 에너지 그러는 거예요. 원불교에서 이거 수의단 그 깃발에도 쓰시고 10인 1단 할 때 요 8에 가운데 이 자리가요. 궤로는 원래 간궤예요. 그러면 간토는 뭘 상징하느냐? 천지신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2개는 땅을 상징하고 요거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인 자꾸 1인이래요. 1단이 10인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단장이 하늘이고 중앙이 땅을 상징하죠. 요게 원래 주역 8개 안에 다 들어있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요 이치대 이 이치를 텅 빈 원이 원만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사실은 천지팔도 8개대로 원불교도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직 원리가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공한데 천지팔도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만함이고요. 공이라면 이게 원만함이고 이대로 해야 된다가 정입니다. 이거 어기면 사가 돼. 사특할 사. 이거 어기면 사다. 이거 이 중에 보세요. 무량함이건 정성이건 뭔가 하나 빠지면 원이 아니면 뭐죠? 모난 거죠. 찌그러지죠. 텅 비어 있는데 원만하고 올바르다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이게 진공체다. 이 모든 언어를 초월한 이 진공자리가 있다. 거기에 우주의 이치가 구공이면 구족이다. 그렇죠? 여기야말로 유무 모두 공한 자리고 모두 공하면 갖출 구자 써서 이건 함께 구자입니다. 유무가 함께 공해버리면 거기에는 갖출 구자 구족 만족스럽게 뭘 갖추고 있냐? 이 온갖 덕 만덕을 다 갖추고 있다. 만덕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만덕 구족. 우리 이 이론상자리에 만덕이 갖춰져. 여기서 꺼냈으면 아까 어떤 사리 판단이 안 될 때 막 아집에 치우칠 때 공정함을 잃을 때 생사가 두려울 때 기륭에 빠졌을 때 다 거기서 꺼냈었잖아요. 왜? 거기 만덕이 갖춰져 있거든요. 자성반조고에 제일 먼저였냐? 곧장 자성만 접속하면 거기서 다 꺼냈을 수 있었다. 이론상의 진리, 정전에 있는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진공과 묘유로 크게 나눴는데 이 절대계를 진공, 현상계를 묘유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지가 진공이고 공적 영지의 이 광명이 밖으로 생멸 거래를 만들어내면 현상계를 만들어내면 묘유라고 했는데 지금 정산종사께서는 진공 안에서 또 진공과 묘유를 나눠보고 계신 거예요. 이러시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용어가. 구분하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묘유는 인과가 펼쳐지는 생멸 인과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진공, 묘유, 인과. 공적, 영지, 인과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 관점에서는 이거 다 해서 진공, 묘유가 인과였고요. 그러니까 이 묘유는 진공과 이제 대비되는 묘유고, 요 영지를 묘유로 부를 때는 진공 안에서 또 진공과 묘유를 나눠 보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진공을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이 진공한 중에, 이 텅 빈 중에 영지가 불매하다. 불매는요, 영지는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의식입니다. 신령하게 또렷하게 알아차려요. 그런데 불매, 한순간도 어두워지는 법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기절하고 잠을 자고 해도 영지는 불매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누가 부르면 일어나죠? 누가 들었을까요? 영지가 불매하니까 듣고 있다가 여러분을 깨운 겁니다. 기절해도요, 기절한 줄 알고요, 깊은 잠을 자도요, 잠 푹 잤는지 안 잤는지 다 아는 건 여러분의 존재감은 영지는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영원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내셔야 지금 견성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자성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원래 자성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떠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정신수양과 이 사리 연구와 작업치사가 오래 닦이다 보면 뭘 알게 돼요? 원래 떠난 적이 없구나는 걸 알게 되는 게 견성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 우리가 이 공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고 공 안에는 원만구족한 진리가 갖춰져 있었구나. 이게 이제 견성의 문을 여는 거죠. 그러려면 이 또 공만 알면 안 되고 공한 중에 제가 이 점을 잡아놓은 건 사실은 이 공 자체가 영지 불매입니다. 공 자체가 아는 거예요. 공 자체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알아차리는 것과 공을 구분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진공한 중에 영지가 불매하다. 그래서 제가 초점을 하나 잡아서 이걸 까맣게 칠할게요. 이거는 또 구분할 게 있어서 자, 이 초점이 잡혀서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광명이 시방 세계를 다 꿰뚫어 보고요. 전지의 측면을 말합니다. 전능의 측면에서는 조화라고 부르셨어요. 조화가 만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유자재하게 구현된다. 전능입니다. 전지전능한 자리가 있다. 그게 영지예요. 자, 공하되 이 온갖 좋은 덕성을 다 갖추고 있는 거는 정산종사께서는 본성의 영역으로 보시고 영지가
진공 중에 영지가 또렷해가지고 이 영지가 뭘 먼저 알아차리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립니다. 요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공이 공 안에 원래 알아차림이 들어 있습니다. 왜? 천지팔도 안에 광명함이 있잖아요. 원래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 알아차림이 좀 잠재된 상태랄까요? 그러다가 활성화되면요. 누구를 알아차리겠어요? 맨 먼저? 자기 안에 천지팔도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차립니다. 자기 안에 있는 8개, 8도의 원형의 진리를 자기 자성을 직관해요. 이게 자성 직관입니다. 영지의 첫 번째 작용, 자성 직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 빵 터지면, 공적 영지의 광명이 빵 터지면 뭘 알아차릴까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현상계, 생멸거래하는 현상계, 이원성의 세계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8개니까 음양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잘하는 쪽, 쪼그라드는 쪽. 이걸 따로 그리면 잘하는 쪽, 쪼그라드는 추나추동을 굴리고 생각, 감정, 오감을 육군작용을 일으키고 추나추동을 굴리고 생멸, 유무, 생멸, 거래를 만들어냅니다. 레가 이쪽이겠죠. 왔다가 갔다가. 생멸, 유, 있어졌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는 중에 제일 중요한 순환의 법칙 말고 선악의 법칙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 쪽과 악 쪽을 철저히 구분해가지고 선의 과보, 악의 과보 반드시 맺게 해주고 선은 진급시키고 악은 강급시키고 이 작용을 누가 해요? 영지가. 합쳐서 말하면 공적 영지가. 분리해서 말하면 지금 영지가. 영지가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영지는요. 공적한 중에 이 영지가 천지팔도를 알아차리고요. 여기는 지금 진공, 여기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아직까지 진공의 세계입니다. 지금 생멸 거래가 안 나타났어요. 개체성이 없어요. 이원성이 아직 없어요. 진공 중에 텅 빈 중에 원래 진리가 있었는데 알아차림도 원래 내재돼 있었는데 이 알아차림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고 있는 게 공적 영지예요. 그 알아차림 힘이 밖으로 터져 나오면 현상계로 터져 나오면 현상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사시순환 일어나면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선에는 복을, 악에는 재앙을 내리면서 우주를 경영합니다. 그래서 누가 경영해요? 경영자가 영지예요. 공적은 원리를 대주고 영지는 그 원리를 직관하면서 자성을 직관하면서 그 공적영지의 광명으로 선악, 인과 보응을 구현합니다. 선악에 따른 인과 보응. 어떠세요? 이게 지금 성리의 끝장판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다 들어있어요. 대자리 들어있죠. 지금 여기 공적영지가 대자리잖아요. 이 대자리에서 소자리가 나옵니다. 대에서 소가 나오고 유무가 펼쳐지고 선악이 갈리고 다 들어있죠. 지금 이거를요. 이치로는 들으셨죠? 이거를 저 삶에 적용할 때는 저는 제가 법의 등급을 분석해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수행의 요법이에요. 일상수행의 요법 안에 삼학, 팔조, 사은, 사효가 다 들어있잖아요. 교강이잖아요. 교법의 강령, 교리의 강령이니까 그리고 그 법에 있어서 큰 대기사가 없다 판단하실 때 크게 잘못된 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법마상전이를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을요. 지금 자성반조를 해가면서 지금 이 대소유무의 이치 천지팔도를 분석해가면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꾸준히 실천으로 옮기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쌓여서 그리고 이 견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견성이 이 대소유무 이치와 천지팔도를 자명하게 자기가 다 해보고 이거야라고 할 수 있으면 견성.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닦음이 또 시작돼. 양성. 그래가지고요. 견성도 이겁니다. 이걸 다 해보고 이 공 안에 이런 이치가 다 들어있네 하고 딱 꿰뚫어 보실 때 이 공자리에서 견성. 그리고 영지로 끝없이 자기 자성을 직관하면서 이 천지팔도 이론의 진리를 채받는 게 양성. 그리고 밖으로 선악으로 해서 악은 안 하고 선을 해가지고 천지팔도를 그대로 구현해서 선을 만들어내면 설성.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리 연구도 이 텅 빈 공 안에, 구공 안에 부족하다는 게 아는 게 사리 연구의 핵심이고, 여기서 대소유무이치 천지팔도 다 나오고, 정신수양 핵심은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만들어서 자성을 직관하고 반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치사는요, 천지팔도대로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거예요. 작업, 업은 반드시 지어야 된다. 묘유의 세계니까 반드시 있게 해야 됩니다. 천지팔도를 구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천벌을 받으니까. 그런데 선은 하고, 작업, 업은 반드시 지어라. 진리를 구현해라. 취, 선은 취해라. 사, 악은 버려라. 다 들어있죠. 제 6장 그림을요, 온불교 강의하려고 개발했습니다. 이 정산 종사님께 받은 이 감동을 어떻게 표현을 해봐야 될까 하다가 연구하다가 요 그림까지 그리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야 이 강의가 수월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린 거예요. 제 내면의 소리에 자명하게 따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재밌는 작품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 이 영지는 이게 묘유다. 이론의 묘유다. 왜 묘유? 이 묘유라고 해버리면 저기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에서 들은 거랑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 여기서는 그 진공 안에서 또 진공과 묘유를 나눠 보신 거거든요. 그럼 바깥에 있는 묘유는 지금 뭐라고 부르셨느냐? 이론의 인과다라고 부르셨어요. 인과다. 진공과 묘유 가운데 만법이 운행하여 생멸, 거래, 선악, 과보가 달라져서 육도를 돌고 사생, 난생, 태생, 습생, 화생으로 사생으로 다양한 중생의 모습을 하면서 육도에서 살아가면서 진급하기도 하고 강급하기도 하니 이론의 인가로다. 저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게 진공, 묘유, 인과입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여기까지가 진공, 요것, 묘유였는데 좀 맛이 다르죠. 그런데 같은 이치예요. 같은 이치인데 설명할 때 조금씩 그 설명 방식만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한 가지 이론의 진리다. 그러면 진공은요, 공짜리고 묘유는 원만함, 인과는 올바를 정자.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 대종경이 다 있어요. 이 견성 안에 또 공원정이 있고, 양성 안에 또 공원정이 있고, 그렇죠? 이 솔성 안에 또 공원정이 있듯이 공원정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진공 안에도 공 안에 원만함과 올바름이 들어 있었죠. 그다음에 영지가 지금 이 공한 중에 영지죠. 그런데 여기는요, 영지가 원만하게 자성을 직관하고 있고 또 올바름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원만하게 자성을 직관하고 있는 게 올바른 상태예요. 치우치면요, 어긋나는 거죠. 이게 올바른 거다 하고 직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밖으로 실현하면요, 자, 어차피 이 공짜리가 이 모든 걸 일으키니까 무념행입니다. 공이 행을 일으키는 거고, 이 공이 원만하게 천지팔도를 구현하면 원만행, 무착행,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은 원만한 무착행이 나오는 거고,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면 중도행이 나오는 겁니다. 악은요, 과하거나 부족한 게 악입니다. 중도가 선이고, 동양 철학에서는. 중도행이라는 건요, 선만 행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치우친 건 악입니다. 과한 것도 악이고요. 과유불급이라고 불급 모자란 것도 악입니다. 딱 적절해야 그게 선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그 공원정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는데 그 중에 포인트가 진공에서는 공이 포인트고 묘유에서는 원만한 자성의 직관이 포인트고 인과의 세계에서는 올바른 선을 구현하고 악을 안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정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공저경지를 찢어놓으니까 좀 난감하시죠? 여기에 또 재밌는 심성이기를 제가 더 붙였어요. 정산종사보고에서 성리의 아주 핵심을 뽑아내시려면 필요한 지금 핵심 사항들이 그 삼학과 공원정과 지금 저기 진공, 영지 그리고 인과, 진공, 묘유, 인과 이 분류 기준과 심성이기입니다. 심성이기. 이게 원래 의두에도 나오는 거죠. 심성이기 간의 차이와 그 같은 점 설명해봐라. 이 심성이기까지 이제 겸해지면 여러분 이 성리에 대해서는요. 여기 이제 대소유무이치까지 들어가면 설명되는데 대소유무이치는 뭐 그동안 많이 설명했고 새롭게 등장한 게 심성이기입니다. 이 지금 요 구분대로 따라보죠. 형이상관
이론상 진리하면 진공의 세계와 여기 묘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중요한 거는 심과 성입니다. 그리고 이 인과의 세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와 기입니다. 사실은 마음은 기랑 통하고요. 본성은 원리입니다. 조선 성리학에서도. 그러니까 심성 이기하면 사실 원래 심성이 그대로 이기예요. 그런데 구분하자는 거죠. 형이상학적인 이기를 말할 때는 본성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자. 그럼 이 마음은 뭐냐? 영지다. 본성은 이 공성이죠. 원래는 공성인데 공성 안에 뭐가 들어있죠? 우리의 자성이 들어있죠. 텅 빈 공성 안에 원만구족한 자성들이 들어있죠. 자성의 여러 조목들이 무량함, 광명함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어리석지 않음, 그르지 않음, 요란하지 않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텅 빈 공성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이는 뭘까요? 이는. 그래서 이 성은 근본 원리를 말하는 거고요. 시공을 초월해서 불변하는 근본 원리고,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이론상은 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영지 알아차리고 있고, 뭘 알아차리고 있냐?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는 거라고 했죠. 자기 속성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론상 자신의 공성과 천지팔도의 그 속성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자성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그러면 이 원리도 원리인데, 이 원리는 그러면 후천적인 원리를 말하니까 이거는 보편 법칙들. 과학자들도 지금 뭘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여긴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 이건 에너지죠.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는 구체적, 후천적 에너지들입니다. 이쪽은 선천세계거든요. 시공 초월한 게 선천이고 시공 안에 영향받는 게 후천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현상계를 구성하는 에너지들과 그 에너지들에 내재된 원리들, 이걸 연구합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과학의 이기를 연구하는 거고, 철학자들은요. 철학자들의 이기, 기를 어떻게 원리에 맞게, 순리에 맞게 다스릴 거냐, 이걸 연구하면 철학적인 이기 연구가 되는 거죠. 여긴 인과의 세계니까, 자, 인과는 인과인데 인과가 둘로 나뉩니다. 그냥 인과랑 선악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인과 법칙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인과 법칙, 다 인과 법칙인데 진짜로 어떤 원인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만 연구합니다. 철학자들은 도학자들은 어떤 보편 법칙을 연구하죠? 어떤 게 선인가? 어떤 게 악인가? 어떤 게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낳나? 어떤 게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나? 도학자들이 연구하는 이 선악의 법칙은요. 여기서부터 내려와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도학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보편 법칙이고, 과학의 인과 법칙은 그냥 이 도학을 몰라도 다 자기도 이론상 갖고 있으니까 이론상의 작용으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접근은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현상에 대한 연구니까 과학은. 근데 뿌리에 대한 연구니까 도학은 공적영지자를 알아야 되고, 공적영지자를 안 도학자가 내놓을 수 있는 선악의 법칙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계율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구체적 이 선의 지침들이 되는 거죠. 실천의 지침.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세요. 도학자가 알아낸 그 보편 법칙이라는 거는 매 순간 이때서 이게 선이고 악인지 판단하는 법칙이거든요.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계문을 잘 지켜도요. 최소한의 기본만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연고 없이 뭐 하지 말았는데 연고가 어디까지 연고인지. 결국 자기가 자기 내면에서 자기 자성의 표준을 가지고 헤아려야 돼요. 결국은 왜 그 법강항마의 견성이 가면은 계문이 사라지느냐? 자성의 계율을 따릅니다. 자성의 계율은요. 매 순간 자명찜찜을 판단해줘요. 계문에 없는 조항까지 다 판단해줘요. 그런데 겨우 따르는 정도고, 법강항마이는 출가에 가면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출가에 가면은 하는 행동이 그대로 다 법이 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천지팔도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게 해주면 그게 자성계율입니다. 자성은 우리한테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매 순간 무량하라고, 정성들이라고, 깨어있으라고, 광명하라고, 초연하라고, 해탈하라고, 공정하라고, 순리자연하라고. 자, 이렇게 매 순간 시공을 초월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육군의 중생심에 빠져 있으면 안 들리거든요. 아버지 뭐라고요? 이론상이 방금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안 들려요. 왜? 당장 내가 탐내는 게 있으면 딱 내가 한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길에 10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딱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법신불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경찰서에 갖다 줘야죠. 주웠는데. 중생심이 이런다니까요. 개정의 공정, 순리. 그러니까 공부는 언제요? 지금이요. 아까 했어 소용없어요. 교당에서 잘했어 소용없어요. 지금 여기서 경계를 만날 때 바로 그 경계를 일체 유심조의 관점에서 이 또한 공적영지의 나툼이다 하는 걸 알면서 자성을 직관하면서 대소유무이치를 아니까 내가 대자리를 찾고 보니 일체가 대에서 발현된 소자리고 공적영지의 나툼이고 법신불의 은혜고 일체가 경계 전체가 은혜니 유무, 선은 있게 하고 악은 없게 해야겠다. 근데 뭐가 선이냐? 천지팔도 자성 개정에 맞는 게 선이고 어긋난 게 악이다. 이게 쭉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공부의 답니다. 지금 원불교가 너무 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원불교가 불교인가? 제가 최근에 강의 하나 올렸더니 조회수가 꽤 잘 나오대요. 그래서 관심이 많으셨구나. 원불교는 뭐냐? 대승불교의 꽃이다. 제가 예전부터 강의하고 있죠. 대승의 꽃입니다. 지금 이런 사상이요. 지금 불교계는요 시끄러워요. 이렇게 못 들어가요. 일단 공적영지가 있냐 없냐 가지고 싸워요. 일체가 공한데 공적영지가 왜 있냐? 시끄럽습니다. 이제 참나가 있냐 없냐. 저만 해도 참나 있다고 주장했다가 불교분들한테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저를 공격한다고 참나가 없어집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요 그림들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그냥 이론상 하나예요. 이론상 하나인데 그 안에 천지팔도가 보여야 되고 억지로 점을 찍었지만 영지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있다. 원래 원 전체가 알아차린 건데 왜 점을 찍었냐? 점을 찍어야 이제 천지팔도와 현상계를 주재한다는 의미가 잘 살거든요. 왜냐? 뒤에 가면 정산종사께서 바로 주장하십니다. 진공은 본체요, 인과는 작용이요, 묘유는 영지인데 영지가 체와 용을 주재한다. 주재자는 영지다. 진공이 주재하는 게 아니다. 영지가 주재한다. 영지가 한쪽으로는 안으로는 진공을 알아차리고 밖으로는 인과를 알아차리면서 현상계를 주재한다. 이게요. 공원정으로는 여기가 원이지만 지금 원불교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원불교의 원불이 뭐냐? 원은 진공한 중에 원만한 진리요. 불은 그 진리를 알아차리는 마음이다. 영지다. 이 영지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우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공만 있으면. 원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 불이 있어야 체용의 주제가 일어나거든요. 원불교는 다른 이름으로 뭡니까? 공적영지교입니다. 원불교는요. 정산종사의 뜻, 정산종사께서 원불교 하신 거잖아요. 원불의 의미가 뭐냐면 원, 진공, 불, 묘유, 원, 공적, 불은 영지. 공적영지교입니다. 공적영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안에 진리가 이렇게 다 정비되어 있는데 밖으로 어떻게 안 터져 나와요? 이게 대승사상의 꽃이에요. 소승은요. 진짜 공만 봐요. 공. 그러니까 공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자는 게 소승이에요. 소승은. 되도록 업을 짓지 말자. 근데 업을 지어라 이겁니다. 왜? 그래야 은혜를 갚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 구분해 볼 거예요. 나 경계 이게 뭘까요? 불교에서 말한 멸진정에 들어가면 공만 있습니다. 공정만 있습니다. 이 공적한 중에 우주의 이치가 다 들어있는데 그땐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공적한 중에 알아차리는 영지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때는 영지라고 안 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진 않아요. 이때는. 공적과 영지만 있어요. 이게 멸진정 상태. 잠자는 중에 깨어 계시면 그게 멸진정 상태입니다. 상수멸, 생각은 다 감적은 멸해버렸는데 참나만 여여할 때가 있어요. 그게 공적한 상태 쪽이에요. 자, 그때 영지가 딱 발동하는 걸 보시려면요. 잠에서 깨기 직전, 육군이 작동하기 직전에 초점이 딱 모아지죠. 이때는 다 알아요, 이제. 자성의 진리를 다 직관하고 있고 밖으로 육군을 굴릴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바로 굴릴 수 있죠. 그게 영지가 자성을 직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공적과 영지가 다릅니다. 이렇게 합치면 하나인데 나누면 둘이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사선정까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영지까지입니다. 공적까지는 멸진정해야 들어가요. 그런데 둘이 아닌 이유가 공적해도 영지가 살아있고요. 영지가 작동해도 공적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공적, 영지. 이런 퀴즈 게임 있잖아요. 공적, 영지. 이거는 공적, 영지. 아시겠어요? 원래 한 덩어리니까. 우리나라는 대단하죠. 태극을 깃발로 삼는 나라, 국기로 삼는 나라예요. 그게 원이 일원이고 거기 음양 물결치고 있는 게 일원상 안에 태극이 들어있다. 그게 공적, 영지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공적한 중에 전 점으로 찍어놨는데 지금 초점으로 설명하려고 이거 그려놓으면 태극이에요. 공적한 중에 음양이 꽉 차 있다. 그 음양이 꽉 차 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나요? 음양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이걸 태극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음을 알아차려요. 영지가 자기 자성을 알아차려요. 이 상태가 태극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요, 밖으로 바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보시면 멸진정에 들어갔다 나오시지만 그건 깊은 공을 체험하려고 멸진정에 들어가시지만 온갖 신통력은 다 사선정 상태에서 부리십니다. 왜? 사선정이라야 바로 밖으로 신통을 부릴 수가 있어요. 현상계랑 바로 경계를 만나서 교섭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순수한 나 상태입니다. 순수한 존재감이고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나를 반주하고 있는 나입니다. 이때 이러니까 더 또렷해진 거예요. 알아차림이 초점이 잡혔다 할 정도로 또렷해진 거예요. 여러분 흔히 명상에서 들어가서 만나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은 이 상태입니다. 내가 나의 본성을 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명상에 들어가면요. 내가 나의 본 모습을 보기 때문에 명상에서 나오시면 움직이는 행위 바뀌어요. 조금 나아져요. 더 자비로워져 있고 더 진리를 더 실천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더 고요해져 있고 왜? 한번 들어가서 만나고 나오니까 그래요. 진리를 보고 나왔기 때문에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에 들고 나면 자연히 천지팔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천지팔도를 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들고 나오면 자꾸 변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은 자성반조를 하면서 자성을 만나고 사리 연구해보고 실제로 실천하다 보면 뭔가 자꾸 들어옵니다. 올바른 자성반조, 올바른 정신수양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 조금씩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바뀐 걸 연구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표준으로 살아가는가. 자, 중생심일 때는 탐진치가 표준이었는데 자성반조를 해보니까 자성과 공적영지랑 접속해가지고 살아보니까 기본값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로 바뀌어 있냐? 계정회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정에 들어있구나 이거 아는 거죠. 공적영지 안에 계정에 들어있구나.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천지팔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면 견성이라니까요. 이거를 근데 여기까지 알아도 아직 견성은 아닙니다. 찰나 견성이고 왜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아 천지팔도가 이거구나. 뭐 여기서 교당에서 감격하시고 나갈 때 또 가다 바로 싸웁니다. 바로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무량은 개뿔하고 막 싸워. 내가 성인이냐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런데 또 한 생각 돌이키면 어때요? 이 또한 묘하게 있어진 거니까 본래 없건만은 하고 딱 돌려놓고 보니까 어때요? 몰라. 본래 없어 하고 딱 돌려놓고 보니까 싸울 일이 또 아닌 거예요. 그럼 바로 또 작업치사가 일어납니다. 상황을 또 올바르게 처리해버립니다. 천지팔도에 맞게. 천지팔도라는 거 의식만 하시면 지금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지팔도 조목만 아시고 의식만 하시면 이제 뭘 해도 의식이 달라져요. 분석이 되거든요. 이제 분석이 됩니다. 집에서 내가 계정에 맞게 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눈빛이 아직도 풀리질 않지? 그럼 점검해 보면 돼요. 또 자성 반조해가지고 무량함을 내가 혹시 해쳤나? 훼손했나? 공정함에서 훼손했나? 정성에서 훼손했나? 광명함에서 훼손했나? 혹시 초연함, 해탈, 수용에서 훼손했나? 쭉 점검해보면 뭔가 하나 잡힙니다. 그거 딱 처리해주면 끝나요. 이게 우주 운영하는 법이구나 하는 거 아셔야 그때 공한 중에 만법이 만덕이 다 들어있구나. 이게 그때 실감나게 알아지죠. 실험 안 해보면 사막으로 실험 안 하면 절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순수한 나로도 계셔보시고 이 공한 중에 영지는 여 안에 잠복해 있습니다. 알아차리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라는 거죠? 그 알아차림이 잠재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릴 정도는 아니다. 나 상태로 있다가
내가 나를 또렷이 알아차릴 때가 오면 밖으로 내가 경계에 임해서 경계를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상태, 무국, 동양에서는 무국, 요거 나는 태극, 이제 음양이 갖춰졌다고요. 동그라미 하나, 동양에서는. 여기는 이제 이것도 음양이죠. 두 개가 생겼으니까. 아니면 태극 그려놓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내가 나를 보고 있다. 음양이 이루어졌다. 그다음 내가 동서남북을 다스린다. 황극, 동양에서는. 임금자리. 자, 이런 상 혼자 있으면 그냥 공성이죠. 이런 상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반조하면 태극이 되는 거고, 이런 상이 현상계를 추나추동을 경영하면 황극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경영하면 황극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공원정으로 설명할 수 있죠. 여기는 공짜리다. 원만한 자성의 직관이다. 이게 선이고 이건 악이다. 정사가 확연히 갈린다. 여기서는 인과가 확실히 갈려요. 인과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씨앗에 올바른 과보를 맺게 해주는 영역이니까요. 자,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영지가 아까 광명과 조화라고 있잖아요. 천지신명이라고 흔히 알죠. 이게 한문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는 뭐예요? 천신지명. 하늘처럼 신령하고 땅처럼 광명하다. 요게 천지신명이 천지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천지가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냐? 아니, 공기랑 땅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천지를 통해 은혜 베푸는 주체는 누구겠어요? 법신불이죠. 법신불이 천지를 통해 펼치는 그 작용을, 신묘한 주제작용을 천신지명 그러는 겁니다. 땅을 통해서는 뭘 드러내요? 만물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늘을 통해서는요, 별자리로 구체적으로는 거칠게는 별자리죠.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천지신명을 이 태극 속에서 광명과 조화로 설명할 수 있고, 요건 전지의 측면, 전능의 측면. 이게 다 해서 영지입니다. 영지가 이렇게 엄청난 자리예요. 우리 안에 영지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전지전능하니까 우리 지금 육군 다 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신불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육군 굴리고 있는 게 최고 은혜입니다. 육군 은을 되게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내 육군 굴러가는 게 다 법신불 은혜다 하면 이게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가 법신불의 작용일세 하는. 그래야 날마다 감격스럽죠. 날마다 감사하고 원망이 감사로 자꾸 돌려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육군 굴러가는 거, 뭐 보고 듣는 거, 맛보는 거, 이거 다 법신불 은혜예요. 맛본 거, 화내는 거. 야, 내가 화도 내보네. 법신불 은혜로 화도 내보네. 절망. 이게 절망이라는 거구나. 법신불 덕에 절망도 맛보네. 제정신 아닌 것 같죠. 이 정도 해야 원망이 감사로 돌려진 양반입니다. 그냥 은혜로 꽉 찬 양반. 가능합니다. 이 공적영지 자성 안에 살아가면 가능합니다. 중생심으로는 안 돼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영지가 심이고, 이 공적영지가 자성을 정확히 직관하고 나면 현상계에서 어떻게 추나추동이 일어나고 인과가 일어나는지 원리도 알고 있겠죠. 현상계의 원리. 자, 절대계의 원리, 천지팔도를 알면 천지팔도를 이 지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칙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알고 있겠죠? 우리 영지는. 알고 있으니 이게 전지하다는 겁니다. 시방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온 우주에 이 성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성리는 근본 우주의 시공을 초월한 근본 원리인 본성과 그 본성의 구체적 시공 안의 표현인 작용인 원리들. 지금 이거 물건 놓으면 떨어지죠?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이게 원리예요. 이 에너지는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이 길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 소리 날까 봐 못 떨어뜨리고 있는데, 제가 우주 몰래 살짝 놔도 떨어져요. 이게 영지가 지금 영지불매입니다. 우주가 천지신명이 알아차리고 있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제가 살짝 놔도 가만히 안 있고 잠깐 멈췄다 고민해서 떨어져도 되잖아요. 여지없이 떨어지는 거, 이 기가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법신불이 지금 이 우주를 이렇게 굴리고 계세요. 우주를 영지로 알아차리면서 본성대로, 팔도대로, 음양오행의 원리대로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고, 그 꿰뚫어 보는 걸 가지고 에너지를 부리는 게 전능입니다.
그 원리대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 지금 만인력 법칙으로 떨어질 때 천신은 뭘 했죠? 원리를 대주고 원리를 알고 있고 지명, 갈 길을 알고 있고 지명은요. 떨어지는 작용을 보여줬습니다. 에너지적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주의 영지가 우주 영지가 알아차리고 있고 이게 중앙 서버고 우리는 각각 지역 서버로서 자성불 우리 또한 다 천지 만물이 다 부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다 자성불들이 있어서 그 자성불이 또 똑같이 그 똑같은 영지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천지 만물은 개발해야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요. 기본값이 탐진치라 탐진치 벗겨내고 드러낸 만큼 공적 영지에 갖춰져 있는 자성 계정에 드러낸 만큼 쓸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밝히고 밝혀서 원만하게 밝혀질 때 우리가 열애가 되는 거예요. 원만하게 밝혀질 때. 그때까지는 찰나라도 끝없이 밝혀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